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스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적폐 언론들의 공작 이야기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의혹 최초 제보자 사망, 이런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수사를 받다가 세상을 등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전부 다 이재명 후보 주변인들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걸 처음에 제보한 사람이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심장마비로 추정된다, 여기까지 기사가 나왔는데 이건 꽤나 강력한 프레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먹혀드는 프레임입니다. 도대체 이재명 후보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안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느냐, 뭔가 구리다, 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냥 딱 이런 프레임이거든요. 여전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장 큰 이유가 도덕성 문제입니다. 이재명은 뭔가 구린 곳이 많은 사람이다. 언론과 국민의힘은 여기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는요, 허위 제보를 한 것, 그러니까 공작을 한 것이 밝혀진 사람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나쁜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해서 20억 원 대납설, 수수설, 이런 걸 흘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쪽에 있었던 사람이냐?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똥파리들 중에 대장급 인물이라는 겁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이재명 변호사비 허위 제보자, 심장마비로 사망,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허위를 빼버리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무언가 구린 걸 제보한 사람이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런 느낌을 주는 보도라는 겁니다. 이건 꽤 강력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 중에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고 이재명 후보를 못 믿어하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이런 프레임이 정말 강력하게 작동을 하더라고요. 권영세가 들어왔잖아요. 권영세. 이런 일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권영세가 결국 본인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언론은 역시나 국민의힘 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정말 힘든 선거입니다. 젠더 이슈 때문에 이대남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 거기에다가 민주당 내에 페미의 빌런급 인물들이 말 한마디씩 거두면서 상황은 더 악화일로, 이준석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대남 공략, 선거가 이대남만 포섭한다고 이기는 건 아니죠. 분명히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남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면 바로 이 커뮤니티를 활용한 놀이문화, 밈 활용이거든요. 이게 엄청 위력적이기 때문에 이들이 적대적으로 나오면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 흐름을 타지 못합니다. 바람을 타기가 어렵다는 점, 이건 정말 크죠. 커뮤니티를 보면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뭔가 구리다, 왜 도대체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느냐, 이런 글로 도배가 되고 있어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어떤 식으로 썼느냐?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도 안 합니다. 지켜보고 분노합시다. 딱 이 프레임입니다. 이거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이재명 후보와 상관없다 하더라도 왜 그 주변 인물들이 이렇게 안 좋은 결말을 맺느냐? 그냥 뭔가 이상하다. 막연한 부정적인 이미지, 이게 굳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프레임 공격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뼈아픈 것이 젠더 이슈 때문에 손해본 게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것만 안 했으면 이 부분도 커뮤니티의 총공격 대상이 되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방어해줄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커뮤니티 흐름상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어쨌든 우리라도 알릴 거는 또 알려야죠. 열린공감TV에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걸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음해성,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모 언론사에 제보했던 제보자 이모 씨가 사망했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된다. 그는 자신의 집을 두고 오랫동안 여관방에 장기 투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취재되고 있으며 매일 술로 일관했다고 한다. 열린공감TV는 이모 씨와 함께 녹취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취재와 이모 씨에게 직접 취재해본 결과 2021년 11월 29일 방송 보도한 단독 이재명 변호사비 23억 대납 회소문의 진원지를 찾아서 이재명 계좌 내역 단독 공개를 통해 해당 녹취는 이 후보를 음해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입증했다. 이로 인해 검찰의 수사 압박이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번 일로 기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했을 수도 있다. 스트레스가 매우 심한 상황에 내몰린 그는 결국 사망했다. 하지만 심장마비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말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죽음을 이 후보와 연관지으려 하는 의향이 엿보이는 글을 적기도 했다. 열린공감TV는 해당 사인과 사안에 대해 심층 취재할 계획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주변인들의 사망 원인은 이재명 후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그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죠. 다 검찰의 수사와 조사를 받던 과정들이었습니다. 이게 핵심인데 언론들은 마치 이재명 후보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준석 당대표는 이재명 주변에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죽음과 이재명 후보가 연관이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리지만 이건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나하나 설명하기도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이죠. 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이재명 후보 때문이 아니라 검찰 때문이라는 것,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던 과정 중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려야 되는데 언론들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의 포인트를 틀어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검찰의 무자비한 수사,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합니다. 그들은 왜 검찰에게 조사받고 수사받던 과정에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여기를 짚어야 되는 겁니다. 언론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안 하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재명이 구리구나, 이런 생각이 굳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직접 했던 말 들어보겠습니다. 수사 과정의 자살은 수사하는 사람들이 좀 세게 추궁하고 막 증거 수집도 막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진행되는 거 말고도 또 내가 무슨 뭐 걸릴 게 있나 하는 불안감에 초조하고 이러다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것이지. 전직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가 직접 얘기한 겁니다. 수사를 세게 하면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런 수사 관행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이런 결과의 원흉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검찰은 법을 수호하는 집단이 아니라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입니다. 반드시 견제되어야 되는 권력이라는 걸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언론들만 바로 서 있다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나 많이 일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언론이 잘못된 권력을 견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한패가 돼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에 급급하죠. 이 프레임은 강력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막아야 되는 이유예요.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허위 제보자, 이걸 알려야 됩니다. 이재명의 비리를 제보한 사람이 사망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재명 후보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무언가 일어난 것 같다, 이런 식의 보도가 넘쳐나고 있어요. 이건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야 돼요. 이재명 후보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했던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낙연 지지자였고 똥파리들 중에 빌런급, 대장급 인물이었습니다. 이재명의 비리를 제보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